이 이야기는 제가 어릴 적, 그러니까 8살쯤 됐을 겁니다. 당시 세상 물정 모르는 저를 아껴주고 챙겨주는 이모가 한 분 계셨습니다. 실제 이모는 아니었고 저희 어머니께서 친구분을 다 이모라고 부르라고 하셔서 그렇게 불렀었죠. 아무튼 그 이모는 저를 보러 오실 때마다 과자며 장난감이며 항상 들고 오시고, 제가 뭔가를 사달라고 할 때마다 어머니는 버릇 나빠진다고 하지만 그 이모분은 조용히 사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모분은 더 이상 저희 집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어릴 적이었기에 어머니께 물어봐도 대답도 없고 그냥 다른 곳으로 가셨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고3이 되었고 수능 준비에 한창 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을 할 때였지만 집에 와서도 씻고 책상 앞에 앉아서 1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자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밤 12시가 될 때쯤이면 누군가가 제 뒤에서 노려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뭐지? 처음에는 기분 탓인가 하고 가볍게 넘겼지만 날이 갈수록 그 느낌이 더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뭔가가 있나 하고 뒤를 돌아보면 분명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에는 수능 준비하느라 공부 중인 저와 다른 방에서 자고 있는 여동생 뿐이었죠. 만약 여동생이라면 인기척이 심해서 한 번에 알아차리는데 그런 것도 아니니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어머니께 얘기를 드렸습니다. 엄마, 누가 뒤에서 자꾸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서 집중이 안 돼요. 별소리도 하네. 요즘 공부 잘 안 되나 보구나. 그런 거 핑계대지 말고 집중해. 어머니는 저에게 윽박만 지르셨습니다. 아니,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전부터 그렇단 말이야. 제 마음을 몰라주는 어머니께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뭔가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절에 가니 스님에게 물어봐야겠다. 그리고 이틀 뒤 어머니는 저를 앉히시더니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스님에게 네 얘기를 물어봤더니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집에 사람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사람은 사람인데 형체가 없고 네 뒤에 항상 서 있다고 말씀하시더라. 전 그 얘기를 들은 직후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전 누구에게 원한을 산 적도 없는데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보려 하자 어머니는 대답을 회피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누가 뒤에서 쳐다보는 느낌은 차츰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수능이 끝나고 대학교에 입학할 즈음이 되었습니다. 우연찮게 집에 있던 사진 앨범을 정리하던 중에 이상한 사진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옆에 있는 것은 분명 사람인데 가위로 정리를 한 듯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보고 계시던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릴 적에 너 잘 돌봐주고 챙겨주던 이모인데 기억 안 나? 기억은 나는데 얼굴이 기억이 안 나. 그 이모 실은 교통사고로 죽었어. 근데 네가 예전에 누가 뒤에서 쳐다본다고 그래서 스님에게 물었더니 걔가 네 뒤를 봐준다 그래서 내가
가위로 잘라내서 버렸어. 몇 년 전 여름에 겪은 기묘한 일입니다. 전 작은 사무실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 사무실에서 나이 지긋하신 선배님과 한참 일에 열중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당시 사무실은 비교적 신축 건물이었고 싼 값에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일하시는 선배님은 집이 부천이셔서 가끔 일이 늦어지면 사무실에서 주무시곤 하셨는데 어느 날 저한테 뜬금없이 물어보셨습니다. 너 혹시 여직원 뽑는다고 광고 냈었냐?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런 일을 합니까? 당시 저는 그럴 여유가 안 되었기에 그런 일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선배님께서 이상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니, 어제 밤샘 작업 마치고 자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깨우더라. 난 혹시 면접 보러 온 아가씨인가 생각하고 크게 신경 안 썼는데 이상하게 깊은 잠이 들었을 때만 그 여자가 나타나서 깨우는 거야. 가위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분명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일어나라는 목소리였고 분명 건드리는 느낌은 사람이 맞아. 전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하긴 면접 보러 온 아가씨가 새벽에 올 리가 만무하지? 선배님은 아무렇지 않게 넘겨버리셨습니다. 그 선배님의 나이가 40대고 성격이 좀 남자다우신 분이라 귀신이나 가위 같은 건 애들 장난이나 신체가 허약해서 보이는 헛것으로 치부해버리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선배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 전 섬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출근해보니 어제 밤새 마시고 주무신다던 선배가 안 보였습니다. 그 순간 며칠 전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서 약간 불안했지만 전 거래처에 약속이 있어서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시던 선배님이 선배님 차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선배님, 왜 차에서 주무세요? 저의 물음에 선배님께선 이유를 말씀해주지 않고 대충 말을 얼버무리셨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선배님이 차에서 주무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고 밤에 제가 퇴근하면 재빨리 저를 따라 나오시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어 궁금증이 더해만 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기 위해 사무실을 정리하고 얼마 후였습니다. 선배가 저에게 말을 하더군요. 당시 선배의 말로는 그 여자는 계속 나타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주무시려고 소파에 누우면 바로 옆 아니면 발밑에서 누군가가 왔다 갔다 하고 잠이 들면 다시 툭툭 치며 깨우더라는 겁니다. 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전 선배님께 물었지만 선배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첫 사무실인데 내가 재수없는 소리 하면 안 되지 않냐. 네가 사무실을 빼고 없는 돈에 고생할까봐 참았지. 그 후의 이야기가 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근데 점점 더 그 여자가 영악해지더라고. 아침에 사무실에 올라가 보면 어제까지만 해도 잘 개어놓은 이불이 펼쳐져 있고 어떤 날은 커피포트에 물이 몽땅 없더라니까. 그리고 한숨을 쉬더니
다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휴. 새벽에 일하는데 갑자기 귓가에 사람이 소근소근대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마치 바로 옆에서 누가 말하는 것처럼. 당연히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 집에서 주무시지 왜 차에서 주무셨어요? 야, 남자가 가오가 있지. 그깟 귀신에 쫓겨서 니네 집 가서 자냐? 지금 생각하면 선배가 착각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도 가끔 야간 작업하면 그 선배가 떠오르곤 합니다.